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입니다. 이틀 전 단식을 시작했던 이재명, 어제 아침에 천막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걸 출퇴근 단식이라고 해야 합니까? 역사는 2023년 9월 이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기록할까요? 우선 전 세계 문명국에서 절대 다수의 의석으로 의회를 장악한 야당의 대표가 10개를 넘는 배임 뇌물죄, 이런 온갖 파렴치 범죄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예가 있었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지금 당당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죄라고 확신하는 것만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두고 검찰이 1년 이상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식으로 그는 자신의 무죄를 강변해 왔습니다. 그런 변명을 계속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탈탈 털어서 하나도 나온 게 없다는데도 검찰은 그를 기소했습니다. 자신은 언제든 감옥에 갈 수 있고 또 쉽게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사실 끔찍한 공포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대단히 여유롭습니다. 그는 백인동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미 검찰이 숨겨진 칼을 보았습니다. 김인섭의 측근이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죠. 김모 씨. 언론에서 A씨라고 나오는 사람, 이 김모 씨에게 이재명이 법정에서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을 한 게 위증교사가 됐던 것입니다. 검찰은 스모킹건으로 이재명과 그 김모의 통화가 녹음된 녹음 파일을 이재명에게 제시했습니다. 그 사건은 이재명의 전과 중에 하나인 검사 사칭이 억울한 누명이었다고 이재명이 말을 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가 되어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은 김모가 이재명의 요구에 따라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위증 혐의를 적용해서 8월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위증교사 모두 다 사법방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범죄로서 아주 중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미 이재명의 구속을 지금 자신하고 있는 겁니다. 백인동 개발 비리만 하더라도 토지 용도 4단계 상향에다가, 그러니까 자인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를 4단계나 상향시킨 데다가 100% 임대 아파트 조건이 90% 일반 분양으로 바뀐 것은 성남시장이 아니면 아무도 해줄 수 없는 특혜입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이재명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인동 개발사업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 결과 3,146이나 되는 노다지가 민관이 나누지 않고 민간업자 정바울에게 통째 굴러 들어갔습니다. 그걸 누가 묻기로 한 걸까요? 그러니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 같은 뇌물죄 수사를 굳이 기다리지 않더라도 백인동 개발 비리와 위증 교사만으로도 검찰은 이재명을 충분히 구속시킬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수원지검은 8월 30일 이재명을 소환했고, 그리고 이재명은 불응했습니다. 그는 8월 23일 검찰로부터 소환을 통보받았는데 바로 이튿날 24일 검찰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은 검찰이 거절을 했죠. 그러자 검찰은 다시 9월 4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이재명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9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출두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은 그런 제의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괜히 파렴치 범죄인데 이 소환 조사 일자를 굳이 협상하지 않겠다. 피의자와는 협상하지 않는다. 검찰이 시간표대로 가겠다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신의 한 수를 내놨습니다. 느닷없이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것입니다. 정시범도 아닌데 무기한 단식을 선언을 했던 겁니다. 무능한 폭력 정권에 대한 국민 저항 운동을 시작한다. 도대체 그게 명분이 되는 겁니까?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단식의 명분으로 다시 사직성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킨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언론은 일제히 뜬금포 단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탄 단식이라고 힐난했습니다. 단식의 명분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단식을 함으로써 관철해야 할 목표, 솔직히 말해서 목숨을 내걸고 관철해야 할 목표, 그런 메시지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의 단식은 검찰 수사를 늦출 책략에 지나지 않으며, 그리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명분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통할까요? 백인동 개발 비리만으로도 지금 검찰은 내심 이재명의 구속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부패 사건의 당사자가 구속되지 않은 전례가 없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에도 사법방해, 즉 증거인멸 교사죄가 끼어들었습니다. 이화영이 김승태가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해서 이재명은 알고 있었다. 이런 이화영의 검찰 진술이 있자 그 이화영의 법정 진술을 막으려 하는 집요한 공작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화영의 아내는 이화영의 변호인을 해임하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박찬대와 천준호까지 소환했습니다. 천준호는 이재명의 비서실장이죠. 사태가 이처럼 심각하게 돌아가자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한 이재명은 수원지검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소환 조사를 두고 어제 검찰과 종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은 그 전날 농성 천막에서 나간 뒤 아침 9시 33분에 돌아왔습니다. 말이 무기한 단식이지 출퇴근 단식을 한다고 할까요? 이재명은 모두 발언해서 뜻밖의 말까지 했습니다. 많은 의원이 꼭 이렇게 단식을 해야 하냐고 묻는데 제 답은 이거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다. 정말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물었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재명은 할 수 있는 게 단식뿐인 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했습니다. 방탄조끼를 4개나 걸치고 있었어요 말입니다. 그는 절대 다수의 야당 대표로서 윤석열 정부가 혁신을 위해 원하는 법안을 그런데 단 한 건도 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한편 윤 대통령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포퓰리즘 법안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어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조금이라도 퇴행이 완화되고 정상적인 국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그는 이날 단식 농성 천막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한 뒤에 대변인을 통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며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 오전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4일, 그 4일 출석에는 묘하게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정이 불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중 협의해서 추가 조사를 받겠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끝낼 수는 없으며 준비된 조사를 다 진행하겠다고 변호인에게 알렸다. 검찰은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처럼
응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맞섰습니다. 한동훈 장관부터 그렇게 나왔죠. 파림치 범죄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 않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러자 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조기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검찰이 출석 일정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아예 출석 일자를 두고 협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시간표대로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의 4일 출석은 무산됐습니다. 수원지검이 어제 밝힌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측 변호인이 9월 4일 출석은 어렵다고 통보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아침까지 1박 2일간 국회 롯데월드홀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단식을 시작한 이재명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하는 국정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재명은 어제 오후 정기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직후에 양산에 있는 문재인과도 4, 5분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언론사에서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게 있더군요. 어느 언론은 이재명이 전화를 한 것으로 보도를 했고 또 어느 언론은 아니다, 양산에 있는 문재인이 전화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이재명이 말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형국이라 더 이상 선택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 그러자 문재인이 장단을 맞췄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 마음으로 응원을 보낸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침묵하기가 그만큼 어려운가요?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 민주당 원외지역 위원장들과 제1차 윤석열 정권 폭정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라는 걸 열었습니다. 참 긴 이름이죠. 윤 대통령이 폭정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그 폭정을 저지하는 문화제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인 2일 오후 4시에는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제2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민주당은 또 4일과 5일에도 촛불 문화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시민들이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으니 민주주의를 지킬 촛불을 들어달라. 결국 또 촛불을 들고 길거리에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죠? 이재명을 살리자. 바로 그 목적입니다. 그는 무엇을 두고 선전포고라고 한 걸까요? 저는 이재명의 이런 감성 정치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윤 대통령이나 여당이 막을 수단이, 막을 방법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엔 이재명의 단식은 검찰 수사를 늦추고 자신의 구속을 모면하기 위한 잔꾀로 보입니다. 여당도 이재명이 단식 투쟁을 하면서 출석일을 두고 검찰과 신경질을 벌이자 방탄용 단식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석 대변인 강민국의 말입니다. 이번 단식 쇼는 검찰 수사를 막아보겠다는 또 다른 사법방해 행위다. 그렇죠. 대부분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자신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 단식이란 걸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론부터 그렇습니다. 단식을 통해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개딸들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무언의 압박에 불과하다. 이재명이 단식을 바라보는 민주당도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 나온 비명계 한 의원이 말이 이렇습니다.
그 누가 봐도 본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개딸들을 총동원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또 다른 비민계 의원은 냉소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유리한 야당의 이슈를 다 잡아먹는 악수 중의 악수다. 쉽게 말하면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질문, 좀 예리한 질문을 하고 야당 의원으로서 두각을 내보여야 하는데 그럴 기회 자체를 이재명 대표부터 뭉개버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3월 20일 기소되었던 이재명의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그리고 이때 같이 기소가 된 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 첫 재판이 9월 15일로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1일 이재명과 정진상의 6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9월 15일을 첫 공판 기일로 지정한 뒤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사를 보니 이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하던데 15일에 출석이 가능한가? 이재명 변호인이 이재명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출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미루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때까지 양측 의견 진술과 서정조사 절차를 마친 뒤에 현재 같은 재판부가 별도로 진행 중에 있는 정진상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병합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병합 이후부터는 위례신도시, 대장동, 성남FC 등 쟁점별로 나눠서 유동규, 남욱, 정영학 등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본격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언제까지 갈까요? 빨라도 3년은 걸릴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기록만 200건이 넘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대선 전까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이재명이 어떻든 구속을 피하고 보자고 하는 소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구속 재판으로 다시 정치적 재기의 기회를 가지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국회의원 윤미향이 친북단체인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총연이라고 부르죠. 이 총연이 주최한 간도 대진제 조선인 학살 100년 도쿄 동포 추도 모임. 이 간도 대진제는 관동 대지진입니다. 간도 대진제 조선인 학살 100년 도쿄 동포 추도 모임. 요건 제가 북한식 표기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신문에도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윤미향이 말입니다. 남측 대표단이라는 자격입니다. 윤미향은 같은 날 한국 정부와 한국계 동포단체인 제1본 대한민국 민단, 그러니까 민단이 개최를 하는 행사에는 불참을 했습니다. 윤미향은 외교부와 주일 한국 대사관 측에 입국 수속과 차량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북한 행사에만 간 겁니다. 말하자면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친북 성향의 행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추도식에는 허정만 의장, 박구호 제1부장 등 총연의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허정만은 2020년 김정은으로부터 노력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1급을 받은 자입니다. 북한의 최고 훈장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날 추도사에서 고두구 총연 도교본부 위원장은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 모임에 윤미향이 남조선 대표로 간 겁니다. 윤미향은 일본에 입국할 때 개인 자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국회 사무실을 통해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일본 입국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주일 한국대사관도 윤미향의 일본 공항 입국 수속을 지원하고 숙소까지 차량을 제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곳곳에서 아직
나사가 풀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책이었습니다.